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은행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욱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도 은행이 대안주라는 제목으로 2022년 은행 산업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서머리해 드리면 2021년도에 은행주 초과 상승했지만 시중금리 상승분을 아직 주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요. 금리 상승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인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경기 피크아웃 우려에도 금리 상승 추세는 지속될 거고요. 2022년에도 상당폭 증액이 기대되고 2022년은 주주 친화 정책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 현상도 고착화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은행주 추가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은행주는 약 27.3% 상승했고요. 코스피 상승률이 3.3%였기 때문에 대략 한 24% 정도 초과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2020년에는 약 은행주가 47%포인트 초과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주가 회복 국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은행주 상승률이 상당히 더딘 편이고요. 2021년 은행주 초과 상승의 배경은 단연 이제 시중금리 상승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은행주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2개월 포워드 기준의 현 은행주 PBR은 0.37배 수준이고요. 코스피 PBR 대비로는 대략 한 65.5% 정도 할인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주의 코스피 대비 PBR 할인율은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확대가 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제 축소가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요 밑에 보시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 할인율이 거의 축소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 상승분을 충분히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PBR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PER 기준의 할인율도 대략 한 6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금리 상승 시기에 은행주가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더딘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하락에 따라서 NIM이 쭉 축소가 됐지만 대출 성장과 비이자익 확대, 대손 비용 감소 등에 따라서 은행 이익은 이제 계속 증가를 했고요. 2018년, 2019년은 코스피가 이제 큰 폭으로 순이익이 저조했기 때문에 은행 이익 비중이 이제 큰 폭으로 올라왔고 사실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코스피 대비 은행 이익 비중도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갈 때 이익 비중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2018년 이후에는 은행 이익 비중 또한 시장 금리 추이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2021년 대비 2022년의 이익 성장률은 은행이 대략 한 10% 정도, 코스피는 아마 이익 성장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익 모멘텀도 은행 쪽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코스피 대비 은행 이익 비중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면에 주가는 너무 싸다라는 게 방금 보신 차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에도 은행주 추가 강세를 예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려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올해 고점을 찍고 내년부터 이제 하락을 할 거다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앞서 보셨듯이 코스피 이익도 내년에는 올해 대비 거의 크게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피크아웃 되는 시기에는 사실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워낙 광범위하고 금융 불균형 해소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제 기준금리가 8월 달에 인상이 됐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장기적인 금리 방향성은 상승 추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은행 주가가 이제 장기 금리에 따라서 그대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 은행주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오른쪽에 소비자 물가 지수랑 국고채 금리를 그린 차트인데 보시면 이제 물가 지수 올라온 거 대비 금리는 이제 그다지 크게 올라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 부분을 장기금리가 충분히 반영했다 아니다라는 논란들이 많지만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면 결국 장기금리도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022년에도 은행주는 이제 큰 폭의 증액이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가정은 8월달 기준금리 인상 한 번, 11월에 인상 한 차례 더 해서 올해 두 차례의 인상분만 감안하게 될 경우에는 은행 순이익이 한 19.3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3조 원 대비해서 한 5% 정도 늘어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기준금리 인상분만 반영을 한 거고 2022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이 될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2022년에 기준금리 인상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순이익은 19.3조 원이 아니라 20.2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은행 순이익이 13.6조 원이었고 올해 18.3조 원으로 대략 한 35% 정도 증액이 될 텐데, 내년에도 10% 정도는 이제 추가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 오른쪽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자 이익하고 증가율 추이인데요. 2019년하고 2020년은 이자익 증가율이 3%, 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지만 2021년 올해는 이자이익이 대략 한 13% 정도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 2021년에 기준금리 인상분만 반영했을 경우에 한 7.5%, 2022년에 기준금리 인상분까지 반영했을 경우에 한 10% 정도 이자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 이익이 전반적으로 10%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2022년은 은행들의 주주 친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은행 배당 성향 확대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 확대 이런 부분은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사실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지금 코로나 금융지원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배당 성향을 큰 폭을 올린다든지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2022년 3월에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하게 되면 은행들의 주주 친화 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애물이 소멸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중간 배당 실시, 배당 성향 확대, 이러한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이 정리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들의 자본 비율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이제 상향이 됐기 때문에 높아진 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총 주주 환원율 관점에서 은행들이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규제 얘기고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금융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빅테크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었고, 기존의 전통은행들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이제 규제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금융혁신에서 시스템을 안정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규제 모드가 좀 변하면서 은행들이 센티멘트상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빅테크 규제 논리는 사실은 선진국에 이어서도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2020년부터 제기되어 왔었고요. 물론 이제 빅테크가 주는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이런 단기적인 효용성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본 비용이나 규제 측면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요인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책임 부족 등 시스템 안정성 훼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 규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이제 고착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빅테크 때문에 은행 이익이 크게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사실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많이 커지고 은행들은 그만큼 시가총액이 커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2022년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려 요인도 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거는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하게 되면 대선 충당금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하고, 두 번째로는 내년 대선이 3월 달에 있죠.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규제가 좀 강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규제가 강화될지 또는 완화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조금 미리 판단하기 어려운데, 관련 불확실성만으로도 아마 리스크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금융주들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은행주 대비 수익성 대비 이제 할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KB나 신한, 하나, 특히 이제 한국 은행들하고 중국 은행들이 많이 수익성 대비 할인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이러한 요인들은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이제 우려 요인일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그 가계대출 성장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금리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가격 변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닌 상황이고요. 오히려 성장률은 약간 둔화될 수 있지만 대출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에는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주담대라든지 가계신용대출이라든지 집단대라든지 이런 이제 가계 관련 대출이 신규 체결액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잔액 기준으로도 이런 것들이 결국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2022년 은행 실적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전망을 한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출 성장률이 2020년과 2021년에는 대략 9.6에서 8.5% 정도 나오면서 성장률이 되게 높았는데요. 2022년에는 지금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이 있기 때문에 한 5, 6%대로 성장률은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NIM은 이제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고 2020년에 1.76 정도가 은행들 평균 NIM이었는데 올해 1.80으로 대략 한 4bp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2022년 내년에는 2021년에 기준금리 인상분만 반영했을 때 1.85, 2022년에 추가 인상분까지 감안했을 경우는 1.89까지 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조금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할 거고요. 은행별로 보면 오른쪽은 그 2021년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분만 가정을 한 건데 하나금융이라든지 지방은행들, DGB나 BNK, JB금융 이런 은행들이 다른 은행보다는 마진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규제 우려 외에 대손 비용률이 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이 좀 많으신데요. 우려보다는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금융 지원이 종료가 되게 되면 연체료나 NPL 비율은 조금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은행들이 그 각종 여신에 대해서 보증이나 담보 비율이 85% 이상으로 상당히 높고 또 보수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2020년에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쌓았기 때문에 대손 비용률은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은행들 충당금이 2019년에 5조 원, 2020년에 6.6조 원으로 올라갔지만 이 6.6조 원 중에는 대략 한 2조 원의 추가 충당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빼면 경상적으로는 4.6조 원 수준이라는 거고요. 올해는 4.7조 원으로 전년 경상 수준과 비슷할 거고 2022년에는 이게 한 5.7조 원 정도로 올라갈 걸로 보는데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충당금 수준을 살펴보면 충당금 버퍼가 상당히 충분히 쌓여 있다는 거고요. NPL 비율이 이제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NPL 커버리지 비율이 좀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 자체도 높고 NPL 비율 하락 폭에 비해서는 이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버퍼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 약 2조 원 정도 이제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뭐 당장 2022년은 아니지만 환입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충당금 걱정은 너무 크게 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20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는 이제 은행별로 충당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건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쪽 이익은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비은행 계열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예수금 조달 기반이 없는 제2금융권 비은행 쪽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하고 작년에 워낙 대출 자산이 급증했기 때문에 평잔 증가 효과 때문에 조달 비용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자익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증권 쪽도 그 금융 쪽 금융지주사 계열 증권사들은
사실은 부동산 PF라든지 IB 부문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좋고 내년에도 좋을 거기 때문에 브로커리지나 S&T가 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크게 뭐 감소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은행주 강세 예상하고요. 그러면 종목을 어떤 걸로 봐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절대 PBR이 낮고 이익 다각화 여지하고 배당 매력이 높은 종목들에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PBR, PER 기준으로 이제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저렴한 종목은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고요. 지방은행은 DGB금융과 BNK금융입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을 선호를 하고 이 네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이라든지 비은행, M&A 이런 이익 다각화 여지가 조금 남아 있고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다 드리지는 않고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은행업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